매월 13일. 해야 할 일이 3가지.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많은 미소를 지었는가. 하지만 4월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춘수. 한때 수천 명의 관중들 앞에서 경기장에 섰던 그 남자가 이제 아파트 문 앞에 멈춰 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폐쇄는 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이 그가 목격한 솔직한 진실이었습니다. 너 왜 그래? 내가 말했듯이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떠나기로 선택했나요? 3월 중순쯤 오랜 친구가 이춘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심혜윤이 낯선 남자처럼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혜은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더욱 천천히 돌아왔고 휴대전화는 항상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에 드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춘수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내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층에서 거의 2시간을 기다렸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그게 괜찮았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는 막 걸어갔고 카메라는 여전히 복도에 있었고 아파트 문이 그의 앞에서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신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춘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싸움을 하던 시절처럼 분노에 차서 비명을 지르고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잘했어요. 저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것이 깨지자마자 진실은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가자. 그러면 사랑은 그저 침묵 속에 지속되는 의무일 뿐이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 이춘수. 안녕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 사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심혜우는 원래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렇게 배신했을까? 하지만 답은 방금 말한 내용에 있습니다. 때로는 긴 침묵이 실망감을 키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죠. 그들이 이 9년에 결혼했을 때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반항심 많은 전직 축구 스타가 사랑으로 개종했다. 뒤로 물러설 준비가 된 지적인 여성 모델. 따뜻한 가족, 텔레비전, 대중의 칭찬.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심혜윤이는 정말 행복할까? 이춘수는 3년 차부터 폭력부터 무절제한 발언까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를 언론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천수가 프로축구를 은퇴한 후 그는 아카데미를 열고 유튜브에 올리고 쇼에 출연하며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덕스러운 경력과 충동적인 발언은 대중의 여론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심혜우는 교사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모델 활동도 중단했다. 그녀는 인천과 제주도를 오가며 살고 있으며 3명의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 실업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엄마? 유모? 가정부? 심혜우는 주부 녹화 중 눈물을 흘리며 시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11년 동안 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도 내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춘수는
당시 강하게 반발했다. 능력이 있다면 직접 등록하세요. 그 문장은 심혜은이 정신적으로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녀는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덜 웃었다. 그녀는 쇼에서 물러났고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서울에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개인 공간. 이춘수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도 채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결혼 생활의 공백입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집에서 방치된 끝에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따뜻함이 없는 결혼 생활에서는 떠나는 사람만 비난받아야 합니까? 이춘수는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는 듣지도 않았고 변화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은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스튜디오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아이를 달콤하게 부르며 이렇게 말하세요. 부모는 팀이에요. 하지만 이춘수는 이제 혼자 법정에 나가 조용히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소통이 없습니다. 간단한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나쁜 놈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본래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었지만 결혼 생활이 흔들리자 복수보다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여전히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걸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혼 후 그는 TV쇼에서 물러났다. 오랫동안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제주도로 돌아와 청소년 축구 아카데미에 헌신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의 전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사과는 없습니다. 수정 없음. 개인 페이지에서 가족 사진을 조용히 삭제하세요. 한 줄을 공유하세요. 나는 다른 어떤 이미지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그녀는 모델로 복귀하여 여러 소규모 미디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부 여론은 그녀가 더 이상 가정을 꾸리는 여성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구나 떠날 권리가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엔 새 아이의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큰딸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종종 한밤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식사하셨어요? 겉보기에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는 아이가 고통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을 증명합니다. 분류는 호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분류는 사람이 집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시작된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결코 바로잡히지 않은 일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춘수가 오를 수도 있다. 심혜연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이춘수였다면 용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선택한 대로 침묵 속에 떠날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랑에서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을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